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는 윤종규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올해 한 11월 정도면 끝납니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윤종규 회장이 그 KB금융지주 내에서 워낙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윤 회장이 연임에 도전을 할지, 또 그 연임에 성공을 해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조은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조은하 기자입니다. 조은하 기자. 그 윤종규 회장이 2014년에 처음 회장에 올랐고 2017년에 연임을 했고 이번에 또 연임하면은 강산이 한번 변하는 동안 회장직을 계속 이어왔던 이런 셈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윤종규 회장이 이번에 연임에 도전을 하게 됩니까? 네, 지금으로선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네, 연임에 도전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공통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정도로 연임에 도전하는 명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규 회장이 지금 임기를 한 5년 반 조금 안 되게 지냈는데 물론 한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서 KB금융지주를 바꿔내고 싶은 일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할 일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네, 윤종규 회장이 그동안 한 일을 살펴보면 크게 KB국민은행의 정상화, 그리고 KB금융지주의 비은행 강화, 해외 사업 재시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일부는 윤 회장의 표현을 따르자면 아직 씨를 뿌린 단계이지 과실을 거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좀 더 주어지면은 확실하게 좀 과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윤 회장으로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인수합병이 남아 있습니다. KB금융지주는 현재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에 참가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결과를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프루덴셜 생명이 아니더라도 꼭 임기 안에 생명보험사 인수는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수합병 얘기했지만 또 다른 분야가 이제 해외 사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주총에서 윤 회장은 분명히 이제 해외 사업 분야에서 자신은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이걸 거두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윤종규 회장이 물론 직접 그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가 지금 해외 사업에서 막 초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계인 만큼 직접 그 결실을 거두고 싶은 마음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정말 그 성과를 직접 보고 싶은, 직접 읽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위해서도 결국은 다시 이제 연임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윤종규 회장이 이번에 또 연임에 성공을 한다면은 KB금융지주 전체로서는 이게 좀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잃어버린 10년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10년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KB금융은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두운 세월이 좀 많았습니다. 정말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KB금융의 역사를 좀 조목조목 좀 짚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 통합된 뒤에 초대 행장을 맡았던 김정태 전 행장이 2004년 연임의 꿈을 접고 불명예 퇴진합니다. 정말 김정태 전 행장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장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봉을 하나도 안 받고 그다음에 모두 스탁옵션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설화를 남겼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부터 정말 흑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 회장으로 이제 황영기 회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윤대 그다음에 이명록 회장까지 쭉 이제 외부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이런 인물들이 이제 회장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잡음도 많았고 근데
또 임기를 쭉 이어가면서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을 좀 했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임기 내내 금융당국 또는 사회이사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러는 사이 외환은행 같은 대형 인수합병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국 그 잦은 수장 교체에 따른 지배구조 불안정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오는 단기 성과주의 이런 게 KB금융의 성장을 가로막은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KB금융이 외풍에 시달리는 동안에 다른 경쟁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계속 발전을 해서 KB금융의 정말 턱 밑까지 올라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는데 이 보낸 다음에 드디어 윤종규 회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2014년 윤종규 회장이 처음 회장으로 취임을 하고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은행장을 분리를 하고 회장으로 3년을 지내고 있는 중인데 그러는 사이에 KB금융이 굉장히 지배구조가 안정됩니다. 그 KB금융그룹이나 뭐 금융지주 사람들에게 윤종규 회장의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3년이 더 주어진다고 하면은 KB금융그룹의 그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3년 동안 포스트 윤종규로 불리는 후보들이 경영 능력을 더 쌓고 또 안팎에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포스트 윤종규, 결국 윤종규 이후에 KB금융지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저희들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또 넓게 보면 허정수 KB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까지도 포스트 윤종규 후보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겠군요. 그분들이 지금 각각 계열사 사장을 맡으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윤종규 회장이 연임에 도전을 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선 충분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금융지주들이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휘말렸는데요. 가장 최근으로는 DLF 사건들이 있고, 그런데 KB금융지주는 그동안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면서 무풍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윤종규 회장 역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 외에는 개인적으로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물론 KB금융지주 실적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정말 그 파생결합 상품 DLF 문제가 됐을 때 KB금융은 좀 거론된 게 없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별로 문제가 안 됐었는데, 자, 그렇다고 치면은 윤종규 회장의 경쟁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내부에서는 사실상 경쟁자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 계열사 대표이사나 행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윤종규 회장의 경쟁자 혹은 대항마라기 보기보다는 포스트 윤종규를 꿈꾸는 윤종규 키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윤종규 회장과 비교했을 때 나이나 경력 그리고 그룹 내 입지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당장 윤종규 회장에 맞서 회장에 도전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윤종규 회장이 2014년 11월에 처음 회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5년이 넘게 이제 일을 해온 셈인데 윤종규 회장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떤 걸로 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인수합병을 통한 비은행 강화 그리고 글로벌 사업 재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그리고 글로벌 해외 사업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다가 사실 KB금융지주에는 흑역사고 잃어버린 10년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KB금융은 과거 인수합병에 나서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불거져서 인수합병에서 손을 떼거나 또 완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외 사업에서도 과거 한번 크게 데인 뒤에 한동안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윤종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인수합병하고 해외 부문에서 모두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비은행을 좀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금융지주에서의 그 당면 과제고 수건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자, KB금융지주가 여태까지 해온 거를 좀 면밀히 보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100%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KB금융지주 전체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8%입니다. 네, 지금 그 30.8%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숫자 자체만 보면은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오히려 저 신한금융지주보다는 좀 수치가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윤종규 회장이 과거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비중을 장기적으로 60대 40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데 은행이 비은행을 뒷받침하면서 함께 커야지 은행이 잘 못해서 비은행 비중이 높아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같이 성장을 하고 그러나 워낙 그냥 은행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비은행을 더 강화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네요. 근데 사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이제 리딩뱅크를 탈환을 했습니다. 뭐 은행만 보면은 확실히 잘한 게 뭐 증명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은행뿐만이 아니고 비은행 주력 삼총사라고 불리는 KB손해보험, KB증권, KB국민카드도 모두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윤종규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대로 이렇게 좀 순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화살 한 발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한 발이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국 마지막 한 발이 그 생명보험회사 인수 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발, 그 도대체 언제 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쏘려고 활시 위에 활은 올려둔 상황입니다. 지금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인수전에서 뭐 최종 성공을 할지 완주를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그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윤종규 회장이 계속 강조했었던 이제 해외 진출 분야인데 윤종규 회장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좀 해외 사업 부문 좀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비유하자면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지주 해외 사업이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에만 국민은행, 또 국민카드, 또 KB캐피탈을 통해서 해외에서만 회사 3개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쓴 자금만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KB국민은행이 프라삭을 인수할 때 7천억 원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국내 은행이 이제 해외 투자했을 때 가장 큰 규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동안 보여줬던 소극적 모습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지금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국내 금융권의 새로운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합병하고 이제 해외 사업 모두 다 잘하긴 했다. 뭐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좀 해외 사업 부문은 이제 좀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성과를 좀 기대해 봐야겠다. 그래서 좀 더 연임이나 또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윤종규 회장이 이제 추진했었던 동안에 좀 아쉬웠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쉬운 점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윤 회장이 또 임기 안에 꼭 이루고 싶은 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회사, 하나의 KB입니다. 이제 금융지주 안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계열사들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물론 KB국민은행이나 KB국민카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협업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큰 성과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5, 6년 그러면은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좀 짚어보다 보니까 정말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윤 회장으로서는 다시 꼭 연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9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금융권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표이사에 앉아 있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사실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게 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인수합병, 그 해외 투자 이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회장 연임을 더해서 이걸 마무리 짓겠다는 이 일에 꼭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또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는 KB 금융지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암흑의 시절을 모두 떨쳐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CEO 톡톡 윤정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